없어서 좀 어려운 거를 하지만 중요한 것들을 설명을 할 겁니다. 도함수의 활용. 오늘이 네 번째 시간이죠. 자, 첫 번째는 실근의 개수에 대한 이야기. 실근의 개수 형태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게 fx는 t, 그 다음이 fx는 ft, 마지막으로 fx는 gt. 이렇게 세 가지 형태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난이도가 이제 오름차순입니다. 얘가 제일 쉽고 그 다음이고 이게 제일 어렵습니다. 주로 얘는 사설에서만 나왔었는데 우리가 올해 5월 모의고사인가? 21번에 나왔어요. 그래서 이 형태가 이제 사설에서만 나오던 것들이 모의고사에서도 교육청 모의고사에서도 나오기 시작했다. 그래서 아셔야 될 것 같고 일단은 위에 두 개가 많이 나옵니다. 얘네는 원래부터 많이 나왔어요. 첫 번째 거는 너무나 쉽죠. 자, fx는 t를 한번 해볼게요. 자, 뭘 해볼 거냐면 어떤 fx라는 함수가 있고 마이너스 1 쉬운 함수 합시다. 마이너스 2 자, 여기가 0이 되겠죠. 최고차항 계수는 일자리인 어떤 3차 함수에 대해서 이렇게 생겼을 때에 대한 이야기고 fx가 x3승 빼기 뿔마일이 되려면 3x 자 이렇게 생겼다고 칠게요. 그랬을 때 fx는 t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내가 y는 t를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면서 교점의 개수를 관찰을 합니다. 그게 y는 t예요. 우변을 생각을 해야 돼요. y는 t. 자, t 값이 작은 순서부터 t 값이 커져갈 때 우리가 실근의 개수가 어떻게 달라지느냐. 그래서 첫 번째 경우는 1111, 2, 3333, 2, 1111 이렇게 가는 형태입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그래서 걔는 어떻게 생겼냐면 1에서의 함수값이 마이너스 2고 얘가 이제 플러스 2니까 1번 같은 경우에는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나와요. 실근의 개수 자체를 뭐 HT라고 합시다. HT의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처음에 1로 가다가 2로 가다가 3으로 가다가 다시 2로 가다가 1로 가는 이렇게 생긴 함수입니다. 자, 2번 같은 경우에 좀 달라요. 2번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t가 정해지면 ft가 정해져. ft가 정해지면 뭘 갖다가 그어야 되는지가 정해지는데 t라는 값 자체가 어느 자리에 들어갔냐면 사실은 괄호 안에 들어갔죠. x좌표에 들어갔단 말이야. 즉 t 값이 작은 데부터 큰 데까지 변화한다는 거는 y는 t는 밑에서부터 커지겠지만 x좌표는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이제 커지는 거야. t가 커진다는 건. 예를 들면 t가 마이너스 2면 f 마이너스 2는 여기 있고 이렇게 긋고 t가 마이너스 1이면 f 마이너스 1은 여기 있고 이렇게 긋고 f0이면 여기 있고 이렇게 긋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t 값이 아주 작을 때는 밑으로 이렇게 지나갑니다. 왜냐면 t가 이렇게 이게 x는 t 이게 y는 ft 그러면서 ft라는 함수 값이 점점 따라서 올라가요. 선생님이 이제 요 막대기 끝이 그 t, ft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따라 올라간다고. 자, 그럼 요 순간에는 두 개가 되겠죠. 따라 올라가다가 계속해서 세 개에서 만나다가 접할 때 다시 두 개. 또 이렇게 내려오면 이렇게만 만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렇게 지나가면서 다시 세 개. 그래서 한 개, 두 개. 세 개, 두 개. 세 개, 세 개, 두 개. 세 개, 두 개, 두 개. 마지막에 한 개 이렇게 갑니다. 아이고. 그래서 그림이 어떤 식으로 나와야 되냐면 접선들과 만나는 x좌표들이 있어. 그 x좌표들마다 실근의 개수가 달라져요. 얘는 어땠냐면 마이너스 2랑 여기가 2였다면 얘는 어떻게 나오냐면 마이너스 2가 있고
마일이 있고 1이 있고 2가 있는데 일단은 요 순간들에서는 다 2개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2개고 다 찍어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바깥에서는 한 점에서 만나요. 그럼 이렇게 오겠죠. 그리고 너랑 너 사이에서는 3개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마일과 1 사이에서는 다시 3개예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대칭이죠. 이렇게 가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이런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그래서 두 번째 게 얘보다는 훨씬 형태가 복잡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2번이다. 3번이 독특한데, 자, 3번을 하려면 우리는 누가 필요하냐면 fx 말고 gx가 필요해. 자, gx 같은 경우에 gx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고 칠게요. 이렇게 생긴 함수가 gx인 거야. 정확히 0에서 대칭축을 가지고 여기 만나는 점, 그다음에 여기 만나고 여기 만나고 여기 만난다고 했을 때 봐봐. 우리가 gt라는 함수값은 gx의 함수값인 거야. 그러니 t값이 작은 데서 큰 데로 변화하는 동안에 함수값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따라 내려오다가 다시 올라가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포물선을 따라서 이렇게 내려갔다가 올라간다고? 근데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동안에 교점의 개수는 누구와의 교점을 관찰하냐면 fx와의 교점을 관찰한다고. 예를 들면 t, gt가 만약에 여기 있어. 그러면 갔다가 그을 거 아니야? 그러면 gx와의 교점을 보는 게 아니라 누구와의 교점을 본다? fx와의 교점을 봐요. 즉 t가 저기에 있다면 그때 gt와의 교점은 1개라는 거야. 근데 따라 내려오겠지. 즉 t, gt가 여기까지 내려오면 gt가 이런 식으로 그어지고 gt가 이렇게 그어지면 fx와의 교점은 이제 2개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달라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보조선으로 여러분이 그려야 되는 거는 fx의 극대극소 위아래로 접하는 보조선들을 잡아주시고 그 보조선과 gx가 언제 만나는지를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만나는 순간이 여기, 다음에 여기, 다음에 여기, 그리고 여기 이렇게. 예를 들면 여기가 뭐 마이너스 2분의 3이고 마일이고 2분의 3이고 여기가 2분의 5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세 번째는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느냐? 경계는 저 초록색들이고요. 너가 마이너스 2분의 3, 마이너스 1, 2분의 3, 2분의 5. 자, 이렇게 생겼다고 한다면 일단은 경계에서의 함수값을 찾는 게 제일 쉬워. 2분의 3일 때 아까 2개였던 거 기억하지? 마이너스 1일 때도 당연히 2개야. 왜? 마이너스 1이면 여기지. 여기에서 가로로 긋는다고. 가로로 그으면 fx랑 2점에서 만나는 거 보여요? 애초에 접선을 가지고 그은 거니까 당연하지. 그러니까 2개. 여기도 2개. 여기도 2개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바깥을 생각을 해보자. 왼쪽 바깥으로 벗어나면 t값이 왼쪽으로 가요. t값이 왼쪽으로 간다는 gt는 올라갑니다. gt가 올라간다는 건 만나는 교점이 하나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쪽은 1개. 그 다음에 그럼 너랑 너 사이에서는 어떻게 지나가냐면 요거랑 요거 사이인데 요 두 사이는 이렇게 지나가죠. 교점 3개 되는 거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그 다음에 마이너스 1과 2분의 3 사이. 자, 마이너스 1 여기 있고 2분의 3 여기 있는데 그 사이에서의 gx는 이렇게 내려갔다 올라와. 맞지? gx가 이렇게 내려갔다 올라온다는 건 gt 역시 이렇게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자, 내려왔을 때는 당연히 어때? 교점의 개수가 보시다시피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와요. 마지막으로 2분의 3과 2분의 5 사이에서는 2분의 3 여기, 2분의 5 여기 있죠? 그 사이로 지나가면 3개, 2분의 5를 벗어나면 위로 지나가니까 1개. 그래서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요게 fx는 gt의 교점의 개수로 정의된 함수예요. 세 번째가 가장 어렵습니다. 이번에 나왔다는 21번은 함수를 다 주지 않았어. 함수를 다 주지 않고 정확히 표현이 어떻게 나왔냐면 fx는 f't의 교점의 개수를 gt라고 하자. 이때 gt가 뭐 어디서 불연속이고 뭐 너의 좌극한이랑 우극한 더했을 때 4가 되도록 하는 뭐 이런 식으로 나왔다고. 즉 함수를 주고 너네가 이걸 파악을 하는 게 아니라 얘네 간의 fx와 f'x 간의 관계를 이용을 해서 이러한 값을 만족하게끔 하는 그래프의 개형을 추론하는 문제가 나왔어요. 되게 어려운 문제가 나왔다고. 나중에 2학기 내신 때 선생님이 이제 수평교 할 때 풀어줄 거예요. 근데 지금은 함수가 정해지면 각각의 함수가 이런 식으로 정해진다라는 거. 교점의 개수로 정의된 함수가. 이거를 완벽하게 그래프까지 그릴 줄 아셔야지만 여러분이 이것들을 활용한 내신 문제를 풀 수가 있어. 왜 그러냐면 전에도 얼핏 얘기했을 거야. 중도고 문제 중에 뭐 이런 게 있었어. 여기다 이렇게 해놓고 갑자기 문제가 이랬어. 너가 HT인데 HT는 sin AX 플러스 2와의 교점의 개수가 무슨 뭐더라? 뭐 4개가 되는 정수 정수 아니다. A의 범위를 구해라. A는 양수. 자, 이런 식으로 나왔다고. 진짜로 이렇게 나왔어요. 이런 식의 문제가. 그러면 여기다 니네가 사인 함수 얹어야 되지. 사인 함수 얹으면 어떻게 되겠어? y는 2가 요거니까. 얘를 기준으로 위아래로 이런 식으로 가겠지. 맞아? 이렇게 가겠죠. 뭐 이제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만나는 교점들이 이제 생긴다고. 뭐 여기를 지나면 뭐 하나, 둘, 셋. 이 사이에서 더 많이 왔다 갔다 하면 여기서 더 많이 만나고 뭐 4개를 만족하는 어떤 범위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됐었어요. 중동고 단답형으로 나왔었는데 휘문이었나? 늘 헷갈려 둘은. 휘문이었던 것 같기도 하다. 아무튼 교점의 개수로 정의된 함수는 그만큼 중요하다. 그러니까 너네가 단순하게 어디서 연속성이 깨지는지만 보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어떠한 t값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불연속이고 좌우극한 함수값이 어떻게 되는지까지 여기다가 또 직선 그어가지고 교점의 개수가 2개네 3개네 하는 휘문 문제도 있었고 뭐 되게 다양하게 나왔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반드시 아셔야 되는 유형인데 그 중에 최근의 개수로 출제하는 가장 대표적인 3가지를 설명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절대값이 포함된 것들이 있는데 절대값이 포함된 것들은 워낙에 형태가 다양해서 간단하게 한 요 정도만 봐봐. 절대값 fx 빼기 t는 2t. 자, 너의 교점의 개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대. 또 예컨대 fx는 뭐 할까? x3승 더하기 3x 제곱이야. 쉬운 함수 할게요. 너의 교점의 개수를 또 GT라고 정의를 하겠대. GT 그래프 그려달라. 쉽죠? 자, 저 위에 3가지랑 이 절대값이 들어간 얘랑 뭐가 가장 큰 차이일까? 오늘 테스트에서 절대값 들어간 문제 한 문제 있었어. 그지? 아까 내가 뭐라고 그랬냐면 얘는 그냥 그리는 게 나아. 절대값 꺾어가지고. 요거 7이랑 25인가? 그 사이로 지나가가지고 답이 17개인가? 뭐 나왔던 그 문제 기억나지? 근데 얘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 왜 그렇게 할 수 없을까, 시훈아? 왜 얘는 그리기가 쉽지 않을까, 얘를? 그죠? t 때문에 얘는 위아래로 움직이는데 t가 위아래로 움직이면 이 fx라는 함수가 x축과 만나는 사실관계가 분명히 달라진단 말이야. 그럼 그래프 개형이 너무 다양하게 나온다고. 그럼 t값을 정해서 그래프 개형 결정한 다음에 y는 2t 갖다 긋고 이런 식으로 풀기에는 너무 불편해요. 그래서 뭘 기억하시냐면 절대값 함수를 내가 직접 그리기가 좀 다소 까다로울 때는 절대값을 과감하게 떼시면 됩니다. 그리고 뿔만 해주시면 돼요. 즉 뭘로 바뀌냐면 fx 너가 뿔마니까는 마이너스 t 또는 플러스일 때는 3t가 되겠죠. 자, 이렇게 된다. 그리고 어차피
이때 떼면서 조금 중요한 거는 t값은 0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돼. 왜냐면 t가 0보다 작을 때는 어차피 교점의 개수가 있을 수가 없지, 그지? 근데 얘는 어때? t가 0보다 작아도 교점의 개수가 있을 수가 있지. 얘는 없어. 왜냐면 절대값 함수라는 기본적으로 함수값이 어때? 항상 0보다는 크거나 같지. 근데 우변은 어때? 우변은 그냥 2t지. 그러니까 이 t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지만 실근이 존재할 여지가 있어요. 만약에 t가 음수면 양수랑 음수가 같을 수는 없는 거야. 근데 이 상태에서는 어때? 절대값 떼고 나니까 너네가 여기다 음수를 넣으면 얘랑 교점 없을 것 같아? 당연히 있지. 가장 많이 나온 실수 중에 하나예요. 즉 절대값을 떼는 거는 좋아. 근데 떼기 전에 우리는 반드시 뭘 확인한다? 부호를 확인한다. 이게 중요해요. 됐죠? 여기까지. 그래서 이렇게 체크를 하시고 이 짓을 한다고. 자, 이렇게 하면 어떤 장점이 있어, 이제는? 우리는 fx라는 함수는 그리기가 개 쉬워. 거기다가 t 갖다 긋고 마이너스 t 긋고 3t 긋는 것도 개 쉬운 일이야. 그러니까 하면 되지, 이제. 자, 얘 어떻게 생겼어? 0, 마3, 4, 마이너스 2. 자, 비율관계상 이런 식으로 생겼단 말이야. 그럼 너네가 양수 t를 갖다 긋는다고 쳐봐. 처음에는 t가 0인 것부터 시작하세요. 그러면 0보다 작을 때는 안 만나고 0일 때는 한, 둘, 두 개에서 만나니까 2가 됩니다. 자, 이렇게 생겼을 거야. 여기가 0. 음수 쪽에서는 함수값 자체가 0이에요. 안 만나요. 자, 그러면 t가 쬐끔 커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t가 아주 쬐끔 커지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위로 y는 3t가 지나가고 밑으로 마이너스 t가 지나가요. 그러면 너가 3t라고 한다면 마이너스 t는 너보다는 훨씬 더 좀 폭이 작겠지, 그지?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아래로 1 내려가면 위로는 3 올라가요. 1대 3의 비율로 이제 위아래로 착착착착 그어진다고. 같은 간격이 아니야. 같은 간격이면 또 개쉬워, 사실은. 근데 같은 간격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운 거야. 절대값 fx는 t였으면 같은 간격 뿔마 t잖아. 그럼 같은 간격을 이렇게 간다면 얘는 어떤 식이냐면 아래 거는 천천히, 얘는 좀 빨리 이렇게 간다고.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자, 그래서 지금은 몇 개야? 총 몇 개예요? 위로는 3개, 아래로는 1개. 그러니까 총 몇 개냐면 4개가 됩니다. 그래서 0보다 살짝 커지면 4개가 나와요. 자, 그럼 질문. 언제 교점의 개수가 당연히 달라질까? 어떤 시점을 경계로 해서? 3t가 4가 되는 순간에 당연히 달라지죠. 왜? 얘가 점점점 올라가다 보면 어떤 일이 생겨? 착 접하는 일이 생기잖아. 얘는 밑으로 내려가 봐야 계속 한 개지 변할 일이 있어? 이거는 내가 X축을 여기다가 잡아서 그렇지. X축을 만약에 요런 데 잡았으면 어땠을까? 밑으로 내려가다가도 접하고 위로 올라가다가도 접하고. 아, 그러면 접할 때를 역시 또 경계로 잡고 구간 그리고 마무리 이렇게 된다고. 자, 절대값 함수 실근의 개수는 역시 굉장히 잘 나오는 유형입니다. 이쪽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너랑 너예요. 이렇게. 근데 저 세 번째 게 제일 안 나옵니다. 제일 까다롭기는 한데 저 세 번째 게 조금 어려웠다. 그러면 지금 나는 좀 이해가 안 된다. 그럼 지금은 안 하셔도 됩니다. 오늘 문제는 한 문제도 없어요. 그냥 요새 잘 나오기 때문에 설명한 거고. 자, 그러면 3t가 4가 되는 거니까 3분의 4가 되면 되겠네. 3분의 4. 그럼 어떻게 되냐면 위로 접하니까 3개가 되죠. 그래서 여기가 3입니다. 더 올라가면 위아래로 1개씩이니까 2가 되겠죠. 자, 우리의 그림은 바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불연속이 0일 때 3분의 4일 때 그러면 이제 저 절대값 함수 교점의 개수로 정의된 GT는 이렇게 그려지더라. 됐죠? 넘어갑니다. 두 번째, 실근의 개수 다 끝났고요. 이따가 문제 풀면 되고 두 번째로는 뭘 해볼 거냐면 요거 할 거예요. 차이 함수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차이 함수. 차이 함수는 사실은 동치 변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동치 변형. 선생님이 저번에 얼핏 얘기했을 거야. 봐봐. 어떤 차이 함수는 사실은 뭐냐면 fx와 gx를 비교하는 상황인 거야. 그러면 서로
뺀 새로운 함수 hx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뭐냐면 해석 자체가 fx와 gx의 관계가 뭐랑 동일해지냐면 hx와 이 녀석의 관계가 동일해요. 의 관계. 누구게? 누구랑 같아야 돼? 그렇죠. x축과의 관계. 뭐 y는 0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이게 무슨 소리냐? 자, fx라는 함수가 이렇게 돼 있고 gx라는 함수가 이렇게 돼 있다고 칩시다. 그럼 우리가 fx 빼기 gx라는 함수를 새롭게 정의를 한다면 hx라는 것은 알파 베타에서 일단은 0이 되겠죠. 왜냐면 f와 g가 함수값이 같으니 빼면 0이 되겠죠, 당연히. 자, 그러면 이쪽에서는 fx, gx 중에서 누가 당연히 커? 지금 보시면 2차 함수인 fx가 더 커요. 그럼 서로 빼면 hx는 양수가 나와야 돼. 다시 fx, gx를 비교했을 때 이 사이에서는 gx가 더 크니까 빼면 음수가 나오고 다시 양수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 fx에서 gx를 뺀 함수 hx 그래프의 개형은 양수에서 음수 갔다가 양수로 가는 애초에 2차 함수이고 애초에 1차 함수이면 서로 빼면 당연히 2차 함수가 나온단 말이지. 이렇게 되겠죠. 우린 이쪽에서 주로 다항 함수들을 다루니까. 그래서 우리가 fx와 gx의 예를 들면 대소관계, 그 다음에 실근, 교점을 갖는지 여부, 나아가서는 접하는지 여부까지가 서로 같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돼. 즉, 예를 들면 fx가 이번에는 이렇게 생겼고 얘는 이렇게 생겼대. 여기가 알파 베타야. 그러면 hx는 어떤 식으로 그려져야 되냐면 알파랑 베타에서 근을 갖겠죠. 근데 잘 보시면 f가 g보다 다 크지? 이쪽에서. 순간적으로 0이 되고. 그러니까 이쪽, 양수 쪽에서 존재해야 되고 여기서는 내려가면서 작아져요. 그럼 이렇게 돼야 되네. 그럼 hx라는 함수는 마이너스에서 올라갔다가 잠깐 0이 됐다가 다시 양수가 돼야 돼요. 이렇게 생긴 게 hx야. 그럼 잘 봐. 우리가 fx와 gx가 알파에서는 그냥 만나고 베타에서는 만나면서 접했지. hx 입장에서도 알파에서는 x축과 만나고 베타에서는 x축과 접했어요. 그러니 너에서 너를 뺀 함수가 x-베타의 제곱을 인수로 갚겠지. 그래서 우리가 함수의 도입 같은 것들을 줄 때 서로 뺀 함수로 식을 표현하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주로 언제 사용하냐면 2개 이상의 함수, 주로 두 함수가 나오는데 fx, gx가 나왔을 때 그 둘을 서로 비교하는 상황일 때 예를 들면 f1이 g1보다 크다 이런 게 나와서 그럼 너네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진짜로 f에다 1 대입하고 g1을 대입했을 때 0보다 크다, f1보다 g1이 더 크다라는 걸 판단하는 게 아니라 너를 넘겼을 때 그러면 f1 빼기 g1이 h1이니까 너는 0보다 작구나 이렇게 판단한다고. 그래서 두 개의 함수가 등장하면 서로 뺀 새로운 함수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근데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방정식 입장에서는 fx는 gx는 뭐야? gx가 넘어오면 fx 빼기 gx는 0인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러한 사실관계를 만족을 하면 됩니다. 이게 차이 함수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다음에 마지막으로 절대값 함수 미분 가능성 설명하고 쉬었다가 문제 풀겠습니다. 빨리 끝날 줄 아는데 빨리 안 끝나겠네. 어려운 이야기를 좀 해가지고 밥을 좀 일찍 먹이러 보내볼까 했는데 어림도 없네요. 자, 마지막은 절대값 fx의 미분 가능성입니다. 절대값 함수의 미분 가능성인데 왜 도함수 활용 마지막 날 하는지가 좀 궁금하겠죠. 우리가 절대값 함수의 미분 가능성은 원칙적으로는 요 미분계수와 도함수 그쪽 파트에서 우리가 미분 가능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원래는 그쪽에서 배우는 게 맞는데 근데 조금 더 다항 함수에 대해서 좀 다루기 위해서는
요 3, 4차 함수의 어떤 그래프의 개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다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일단은 뭘 보셔야 되냐면 첫 번째 fx는 0인 fa라고 할게요. a 찾기입니다. 찾기. 자, 우리가 절대값 fx, 보통 저 안에는 미분이 가능한 함수가 들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fx 자체가 미분이 안 되는 함수일 때도 있어. 미분이 안 되는 걸 절대값으로 씌울 때도 있는데 90% 이상의 문제는 다항함수를 절대값 씌워서 미분 가능하다든지 아니면 뭐 다항함수에서 뭘 뺀다든지 해갖고 어쨌거나 그 절대값 안에는 미분 가능했다는 함수인 거야. 근데 절대값을 씌운 이후에 그 함수가 여전히 미분이 가능한지 아니면 미분이 안 된다면 어디에서 미분이 안 되는지에 대한 얘기예요. 자, 그럼 일반적으로 미분 가능한 걸 절대값을 씌우면 여전히 미분 가능한 점이 많겠어? 미분이 안 되는 점이 많겠어? 당연히 미분이 가능한 게 많겠죠. 왜? 절대값이라고 해봤자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으면 x축이랑 만나는 부분을 딱 꺾는단 말이야. 그럼 미분이 안 돼봤자 뭐 한두 개, 세 개, 뭐 네 개,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그러면 도대체 언제 미분이 안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0이 되는 순간을 찾는 거야. 왜 0이 되는 순간을 찾을까 우리는? 왜 이 점을 찾아야지만 미분이 안 되는 점을 찾을 수 있을까? 어떤 순간이니까? 자, 내가 왜 미분이 안 되게 된다고 그랬어? 절대값 함수는? x축보다 작은 부분을 내가 어떻게 한다? 꺾는다고. 그죠? 근데 그 꺾는 지점이 보통 어디야? x축과 그래프가 만나는 순간에서 꺾죠. 아니야? 만날 때 꺾는다고? 그러니 나는 0이 되는 순간을 관찰하는 건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야. 그럼 내가 0이면 무조건 미분이 안 돼 라고 하고 있진 않잖아. 왜? 실제 0이어도 미분이 안 되는 건 아니었거든. 너네가 머릿속으로 x제곱이라는 함수를 상상을 해봅니다. 굉장히 쉬운 함수니까 그 정도는 상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떠올리라고 하면 여러분이 맨날 못 떠올려가지고 잘 생각이 안 난다고 하는데 x제곱 정도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자, 0에서 접하는 게 보이죠? 그러면 절대값을 씌운다고 해서 갑자기 0에서 미분이 안 되나요? 그런 일이 발생하진 않아. 그럼 마이너스 x제곱은? x제곱은 안 꺾었으니까 그렇다면 마이너스 x제곱은 뒤집는단 말이야? 근데 뒤집는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미분이 잘 된단 말이지. 그럼 도대체 그 차이가 뭘까? 어떤 경우에는 미분이 안 되고 어떤 경우에는 미분이 안 되는 차이가 뭘까? 바로 요겁니다. 두 번째. 이러한 A 중에서 A에서의 미분계수가 0인 경우가 있고 아닌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만약에 0이면 이때는 미분이 가능합니다. 왜냐면 어차피 꺾어봤자 꺾는다는 건 미분계수가 마이너스 부호를 붙인다는 건데 0에다가 마이너스 붙여봤자 0이잖아. 너네 x3승 같은 거 절대값 씌워봤자 여전히 미분 되잖아. 그지? 이때가 미분 불가예요. 자, 여기까지가 미분 가능한 fx의 미분 불가능한 점을 찾는 방법인데 이거를 다항함수 버전으로 해석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선생님이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꼭 다항함수 fx에 대해서만 미분 가능성을 논하는 게 아니야. fx 뭐 그래프 주고 할 때도 있고 뭐 3학년 때 이제 미적분 2를 선택하신 분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일반적인 미분 가능한 fx에 대한 이야기고 얘는 미분 가능해야 돼요. 물론 fx가 미분이 가능하지 않은 함수에 대한 절대값 씌워가지고 하는 것도 있겠지.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뒤집어져 있는데 딱 절대값 씌워서 딱 대칭되면서 여기서 탁 접하는 뭐 이런 것도 있고 주로 사설에서 많이 나오지만 교육청에서 나온 적이 한 번도 없는. 근데 뭐 예를 들면 소개가 애초에 원래가 뾰족한 함수였어. 절대값 x-1에다가 3을 뺀 다음에 또 절대값을 씌웠어. 그럼 막 뾰족뾰족해지죠. 그럼 소개 함수도 미분이 안 되는 점이 있고 또 절대값에서 또 미분이 안 되는 점이 생기기도 하고 뭐 기본적으로 그런 상황인데 제일 많이 나오는 건 저거라는 거야. 일단은 fx가 미분 가능한 거에 대한 절대값. 자, 그 중에서 다항함수 조건이 나온다면 우리는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다항함수 fx가 a에서의 함수값도 미분계수도 0이다를 다항함수 버전으로는 어떻게 해석한다고 그랬지? 기하학적으로는 a에서 접하는 상황이에요. 맞죠? a에서 x축과 딱 접해요. 그럼 x축과 접하려면 다항함수는 x-a의 최소한 제곱은 인수로 가져야 되겠지. 그러니 이렇게 쓴다고.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이때가 중요해. 그럼 도대체 미분이 안 되는 이거는 어떻게 표현을 하면 좋을까? 함수값은 0이나 미분계수는 0이 아닌 거니까 a에서의 실근은 같지만 접하지는 않는다는 거야. 즉 제곱을 인수로 갖지 않고 하나만 딱 인수로 갖는데 여기서 이렇게 쓰시면 틀리고요. 그렇죠. QA는 0이 아니다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때 x는 a를 뭐라고 부르냐면 단일근이라고 불러요. 다른 데서는 중근을 가지면 자 결론이 이거야. 다항함수는 중근을 가지면 절대값이면 미분이 돼요. 근데 단일근을 갖는 데서는 미분이 안 돼. 이게 끝이야. 즉 방금 전에 배웠던 차이함수랑 비교해서 설명을 하면 fx-gx인데 fx와 gx가 어디선가 만약에 접해. 그러면 거기서 fx-gx, hx를 절대값을 씌웠으면 접하는 데선 미분이 된다고. 근데 접하지 않는 교점에선 미분이 안 된다고. 그렇게 해석이 된다고.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3차 함수, 4차 함수에 뭘 볼 거냐면 3차 함수가 의 미분 불가능한 점의 개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거예요. 참고로 너에 대한 이야기는 실근의 개수와 아주 일맥상통합니다. 왜 그럴까요? 기본적으로 실근에서는 미분이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 무슨 얘기냐면 봐봐. 만약에 이렇게 생겼어. 너네가 x축이 이렇게 지나가. 자, 실근 하나지. 안 접하지. 그러니까 미분 불가능한 것도 하나야. 맞아? 근데 이렇게 되면 실근은 두 개지. 근데 하나는 단일근이지만 하나는 중근이지. 그러니 이때는 미분 불가능한 점의 개수가 두 개가 아니라 하나예요. 이때는 셋 다 단일근이니까 세 군데서 미분 불가. 즉 어떻게 나오냐면 아까 실근의 개수는 1111, 2333, 2111 같다면 미분 불가능한 점의 개수는 1111, 1, 3333, 1, 1111 간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얘는 뭐랑 관련돼 있어? 아까 했던 fx는 t랑 관련돼 있어. 맞아? 즉 fx는 t랑 fx 빼기 t의 절대값의 미분 가능성에 대한 비교예요. 사실은. 그러면 나아가서 이거를 어디까지도 갈 수 있겠어? fx 빼기 ft의 절대값 함수의 미분 가능성으로 갈 수가 있다고. 아까 fx는 ft 했지? 어떻게 간다고? 실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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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셋 셋 셋 둘 셋 셋 셋 둘 셋 셋 셋 둘 1 1 1 이렇게 간다고. 그럼 미분 불가능한 점의 개수는 1 1 1 1 1 3 3 3 1 3 3 3 1 3 3 3 1 1 1 1 이렇게 간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대충? 대충은 알겠지? 100%는 몰라도.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실근의 개수, 다음에 절대값 함수, 미분 가능성, 차이 함수가 모두 다 사실은 엮여 있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러면 우리가 3차 함수의 단일근의 개수를 생각을 해보시면 아주 독특한 경우가 하나가 있어. 3차 함수는 절대값 fx가 너가 모든 x에서 미분 가능하다라고 줄 때가 있어요. 즉 해석상 뭐가 되는 거냐면 fx는 단일근이 없어 이렇게 된다는 거야. 맞지? 근데 fx가 일단 첫 번째 실근이 없을 수가 있나요? 3차 함수인데? 3차 함수는 실근이 없을 수가 없어. 그지?
어떻게 없겠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가는데, 그지? 밑에서부터 뭐 개형이 이렇게 생겨가지고 양으로 가든지 그냥 증가하든지 어쨌거나 실근이 무조건 있어. 즉 실근이 없을 수는 없어.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여기서 이제 복소수 범위까지 생각을 해보면 봐봐. 기본적으로 첫째, fx의 근은 항상 몇 개? 3개예요. 선생님 지금 복소수 얘기했잖아. 항상 3개예요. 항상 3개인데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다루는 요 미적분 원에서의 모든 fx는 실계수 함수입니다. 실계수. 앞에 계수가 실수라고. 그렇기 때문에 너가 근이 3개라고 한다는 건 이 3개가 어떻게 있을 수가 있냐면 허근이 있을 수가 있고 실근이 있을 수가 있는데 자, 허근이라는 거는 반드시 어떤 구조로 존재한다? 켤레로 존재한다. 그러니 허근은 빵개거나 2개거나 맞지? 즉 실근은 3개거나 1개야. 됐지? 실근이 하나면 얘는 무조건 무슨 근? 단일근이야. 이거면 무조건 한 군데서 미분이 안 돼. 대표적인 개형이 이렇게 생긴 거야. 이런 거. 자, 얘는 어떨까? 이 3개가 붙어 있을 수도 있고 3개가 다 떨어져 있을 수도 있고 즉 이게 이렇게 생겼을 수가 있다. 1, 1, 1일 수도 있고 1, 2일 수도 있고 놀랍게도 3중근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 이 중에서 단일근이 없는 거는 누구밖에 없어? 3중근밖에 없어요.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야 3차 함수 이게 좀 독특한 개형인 바로 3중근을 가질 수 있는 개형이야 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4차 함수에서도 자 다음과 같은 형태가 3중근을 가질 수 있는 개형이야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게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한 또 빌드업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모든 x에서 미분 가능하다는 거는 무조건 뭐냐면 fx는 3중근을 갖습니다. 즉 굳이식으로 쓴다면 초고차항 a의 x 빼기 알파의 3승 이렇게 생겼다는 거야. 미지수가 딱 2개밖에 없다는 거죠. 여기까지 됐어? 그럼 4차 함수에 대해서 하면 어떻게 할까? 4차 함수 해볼게. 자, 4차 함수는 실근이 항상 몇 개? 4개. 아, 근이 4개. 근이 4개. 허근은 0개, 2개, 4개. 실근은 4개, 2개, 빵개. 맞지? 자, 이때는 모든 점에서 미분이 되겠죠. 왜? 단일근이 없으니까. 실근이 없으면 단일근이 없겠지. 실근이 2개면 1개, 1개거나 2개거나. 자, 얘는 여전히 단일근이 없어. 얘네만 단일근이 있어. 그러니 2군데서 미분이 안 될 수 있어. 자, 4개는 어떻게 쪼갤 수 있냐면 4개도 있을 수 있고 셋 하나 있을 수도 있고 둘 있을 수도 있고 다양하게 있지만 그 중에 제일 눈에 띄는 게 바로 3개, 1개로 또 쪼개지는 거야. 3중근과 단일근을 갖는 경우가 유일하게 어떤 상황이냐면 4차 함수에서 오직 한 점에서 미분이 안 되는 개형이에요. 그래서 3차 함수는 실수 전체에서 절대값 함수가 미분 가능하다에 대한 이야기가 종종 나오고 4차 함수는 한 점에서만 미분이 안 된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4차 함수 fx가 오직 한 점에서만 미분 불가라면 해석상 어떻게 된다? a의 x 빼기 알파의 3승 x 빼기 베타의 1승이구나. 3중근을 갖는구나. 이렇게 딱 시작한다고. 그래프 개형으로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거나 이렇게 생겼거나 아프리카, 남미. 맞아요? 맞는 것 같죠? 남미가 좀 더 이렇게 생겼어요. 아니야? 아프리카, 남미예요. 그래서 항상 2개가 있습니다. 세계지리 선택 없나요? 아, 너네는 그런 거 없나요? 아, 그래? 세계지리 모르나요, 그러면? 선생님도 잘 몰라요. 알겠니? 선생님이 이제 남미를 21살 때 놀러 갔었는데 친구랑 둘이 갔어요. 친구랑. 이제 남자친구랑 갔는데 자 원래는 선생님도 기억이 안 나는데 이 친구가 나중에 최근에 얘기를 해줬어. 한 5년 전쯤에 나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원래 우리가 이때 남미를 한 달을 갔거든. 한 달? 근데 이때 갈 때 우리 둘에다가 원래 여자애들 2명이 더 가기로 했어요. 근데 이게 사귀는 사이는 아니야. 그냥 여사친 둘이랑 우리랑. 근데 원래는 이제 4명이서 다 가기로 이야기가 다 됐었는데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남미 치안 개빡세죠. 거기에 여자애들 둘을 데리고 간다? 심지어 얘네가 좀 이뻤어요. 내가 봤을 때는 우리는 장기 털리고 얘네는 이제 팔려가고 약간 이럴 것 같은. 그래서 얘 안 데려갔습니다.
안 데려가고 그냥 남자 둘이 갔어요. 근데도 도둑질 당했죠. 멕시코랑 뭐 여기저기 갔었는데 멕시코 그다음에 페루, 온두라스, 과테말라를 갔어요. 심지어 둘 다 아무 생각이 없었던 게 원래 이제 요렇게 남미가 있고 이쪽에 이제 약간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여기 파나마 운하인가? 아무튼 뭐 이쪽에 뭐 이제 있어요. 그 중미랑 북미랑 연결되어 있는 이 부분이 있어. 멕시코가 있고 이쪽이 이제 저기가 있어요. 칠레가 있을 거야. 칠레가 이렇게 있고 콜롬비아가 있다. 콜롬비아가 이때 무정부 국가였어요. 그러니까 그냥 지나다니면 사람들이 막 이렇게 막 AK-47 막 이런 거 들고 있고 막 약간 그냥 흔히. 예. 그래서 근데 우리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기왕 갈 거면 한 달이면 여기 멕시코에서 딱 내려가지고 육로로 해서 이걸 가자. 한 바퀴를 남미를 도는 거야. 이런 야심찬 계획을 했습니다. 멕시코에서 가다가 여기 온두라스랑 과테말라까지 갔어요. 근데 가는데 이제 한국인 부부를 만났습니다. 부부. 이분들이 너네는 이제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느냐. 외국에서 특히나 한국인이 많지 않은 여행지에서 한국인을 만나면 개반가워요. 근데 이제 그래서 좀 하루 이틀 같이 다녔거든. 근데 이분들이 너네는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냐. 우리의 계획이 야심차게 알려줬어. 육로를 이렇게 해서 갈 거다. 근데 아마도 너네가 육로로 가는 것이 어려울 거다. 왜냐하면 여기 가면 사람들이 막 바리케이트 쳐놓고 막 이렇게 막아놓고 가진 거 다 내놓으라고 막 약간 이런 산적도 아니고 아무튼 그런 사람들이 많대요. 그래서 좀 추천하지 않는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멕시코에서 비행기를 타고 여기 이제 페루를 갔습니다. 페루 가서 이쪽에 뭐 고산지대, 마추픽추 유적지 막 이런 거 알죠? 불가사의. 그런 데 올라가고 거기 왜 위에서 보면 나스카 그 바닥에 막 새 그려져 있는 거 뭔지 아니? 경비행기 타고 가면. 근데 이제 경비행기 탈 돈이 없어가지고 그냥 거기서 이제 책자에 보면 나와요. 그림이 바닥에. 그래서 책자 보고 그냥 거기서 그 샌드보드라고 되게 원시적인데 거기가 이제 사막이니까 사구가 있을 거 아니야. 사구를 올라가요. 마치 너네 할아버지 정도 시대에 시골에서 눈 내리면 언덕에다가 그 쌀포대 같은 거 해갖고 딱 앉아가지고 썰매 타고 내려오듯이 이제 그런 비슷한 판자 쪼가리 같은 걸 주면 열심히 우리가 걸어 올라가. 여기서 타고 내려오는 거야. 또 걸어 올라가고 내려오고. 이거를 개 더운 사막에서 과연 선생님이 얼마나 탔겠니? 2번 정도 타나? 야,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냥 집에 서울 가서 눈썰매장 가자. 그래서 이제 바로 포기하고. 근데 기억에 남는 거는 되게 과일이 맛있었어요. 과일이 이제 정글에서 갓 따온 막 망고, 파인애플 막 이런 게 되게 싼 거야. 파인애플 이만한 거 하나에 300원. 뭐 망고가 한 뭐 2개에 또 300원.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되게 요거 하나랑 요거 2개로 막 하루 한 끼 때우고 막 이랬던 나름대로 되게 기억에 남는 남미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도 나중에 기회 되면 남미 가보세요. 친구랑 원래 나중에 우리 어른 되면 좀 여유 생기면 남미 한번 더 가보자 라고 얘기는 했는데 지금 또 어른이 되고 나니까 야 이제는 못 가겠다. 왜냐면 숙소 옳은 거를 골라봐라. 자, 일단 그래프를 그려보면 0에서 근을 갖고 n에서 접하죠. 여기가 3분의 1n이 되겠죠. 자, 비율 관계상 이렇게 될 텐데 실근의 개수가 3개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k 값이 이런 데 사이에 있어야 돼요. k가 뭐 k, fk가 이런데 뭐 이런데 뭐 요런데 요런데 그지? 즉 이런 식으로 지나가면 실근이 3개인데 그때 k 값의 범위는 0부터 어디까지냐면 이렇게 접선 그었을 때 비율 관계상 3분의 4n까지입니다. 그래서 k 값이 지금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갖도록 하는 범위 자체가 0보다 크고 3분의 4n보다 작다인데 이때 k는 뭘 제외를 하셔야 되냐면 요 끝점, 요 끝점 2개는 제외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k가 여기 있으면 2개죠. 여기 있어도 2개예요. 근데 사이로 지나가면 3개다. 그래서 너가 3분의 1 n과 n은 제외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기억번 G1은 0인가
자연수 K 개수가 빵개인가? G1이 되면 K 값의 범위가 어떻게 돼? 0부터 3분의 4까지지. 근데 누구는 제외해야 돼? 3분의 1과 1은 제외해야 돼. 근데 자연수는 0부터 3분의 4에서 1밖에 없는 걸 1을 제외하면 되는 자연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기억번은 참이 됩니다. 니은번 n이 만약에 3의 배수라면 그때 너의 개수는 3분의 4n 빼기 3인가? 자, 니은번은 그래도 어렵지 않게 n을 이렇게 잡아서 저 식에다가 잘 넣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나오고 자 이렇게 나오죠. 그럼 기본적으로 0부터 4m까지 자연수의 개수는 4m-1개인데 두 개를 제외해서 이렇게 됩니다. 자 이때 우리가 m은 3분의 1 n이니까 3분의 4 n으로 바꿔주시고 빼기 3이 되죠. 얘가 바로 뭐냐면 GN이에요. 니은번은 참이 되는 거 보이죠? 기억번도 참, 니은번도 참. 자, 디귿번 해볼게요. 이번에는 요 GN을 2부터 10까지 시그마를 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좀 일반화를 하고 싶은 거지. 즉 무슨 얘기냐면 지금 니은번은 n이 3m일 때 그 다음에 너가 3m 빼기 1일 때 3m 빼기 2일 때 세 가지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3의 배수일 때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과 2일 때 자, 요렇게 되면 범위상 어디까지냐면 0부터 3분의 그러니까 4니까 4m 빼기 3분의 4까지예요. 이렇게 되겠지, 그지? 그러니 애초에 개수가 몇 개가 나오냐면 4m 빼기 1보다 작은 거랑 똑같죠? 그러니까 4m 마이너스 2개네요. 그리고 이때 우리가 이 두 가지가 빠져야 되는데 n은 자연수지만 3분의 1 n은 이 경우에는 자연수가 안 나옵니다. 그죠? n-3분의 1이니까 즉 여기서는 두 개를 빼줬어. 왜냐하면 얘네가 두 개가 빠지니까. 근데 여기서는 하나만 빼줍니다. 이게 이제 왜 하나만 빼주냐면 n이 3의 배수일 땐 얘가 자연수지. 이거 빠지면 되는 거지. n이 3의 배수가 3의 배수든 아니든 얘는 무조건 자연수야. 한 개는 무조건 빠지는데 3의 배수일 때만 얘가 자연수가 되면서 두 개가 빠진다는 거야. 나머지는 다 한 개씩만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식을 쓰게 된다고. 그래서 요게 저걸 다시 대입해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Gn은 아니면 그냥 G 이렇게 쓰든가. G 3m-1은 4m 빼기 3. 자, 얘도 마찬가지. 3m-2가 들어가면 3분의 8이 되겠죠. 맞나? 맞죠? 3분의 8이면 2점 얼마니까 4m 빼기 3개네요. 그리고 한 개를 더 빼줍니다. 즉 G 3m 빼기 2는 얼마가 되냐면 4m 빼기 4가 됩니다. 짠! G 3m이 아까 뭐였냐면 4m 빼기 3이었어요. 잘 봐. 자, 이렇게 돼 있지? 그럼 내가 1을 넣으면 정확히 얘가 뭐가 나와? G 1, 2, 3 나오지. 그지? G 1, 2, 3 얼마야? 0, 1, 1이네. 그지? 1 넣으면 얘가 G1, G2, G3 나오자. 근데 내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더 하고 싶어? n이 2부터 10까지 하고 싶어. 그러면 기본적으로 3개씩은 하기가 쉬워. 1 들어가면 0, 1, 1. 2 들어가면 4, 너보다 1 커서 5, 5. 그 다음에 8, 9, 9. 자, 이렇게 되거든? 얘네가 바로 뭐냐면 G1부터 G9까지예요. 그럼 G10만 더하면 되잖아. G10은 여기다가 4 들어가면 되죠? 12.
플러스 12까지. 답은 이렇게. 더하시면 됩니다. 자, 위에 거 등차 중앙이니까 15, 15, 24, 54 나오네요. 디귿번 참입니다. 자, 사실 15번 문제는 니은번 선지를 안다는 가정하에 디귿번이 그렇게까지 어렵지는 않아요. 근데 식을 정리하는 과정이 상당히 좀 시간이 걸리죠. 어쩔 수 없이 케이스를 나눌 수밖에 없고 뭐 아주 간단하게도 안 나와. 0, 1, 1, 4, 5 이런 식으로 개수 차이가 좀 있고 근데 이제 굳이 GN으로 정리를 안 했고 선생님은 G, 3M, 3M, 1, 3M, 2 어차피 본질은 G2부터 G10을 더하고 싶은데 G1은 어차피 0이니까 1부터 10을 더한 거예요. 자, 16번 여러분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풀어보세요. 절대값 함수긴 한데 어렵지 않습니다. 일단은 뭘 하셔야 되냐면 fx의 그래프를 그릴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어차피 f3이라는 값은 대입하면 k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f3을 구해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k 나오나요? 그럼 넘어가면 는 k죠? 는 k. 사실은 절대값 fx 는 k야. 근데 fx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 애초에 k가 들어가 있지. 그러니 절대값을 어떻게 하라고? 절대값을 떼라고. 그리고 k값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럼 fx 기준에서는 애초에 fx는 x3승 마이너스 6x제곱 더하기 9x 빼기 k니까 거기까지 써주고 우변을 뿔마 k 써주고 k를 이항시키고 그럼 이제 좌변이 더 이상 k가 없는 식으로 바뀔 거예요. 그럼 이제 좌변을 그리기가 용이하죠. 그냥 지우기 없어. 물어보는 거예요. 저 있다, 저기. 여기. 꼬다리 잘 안 지워지지 않나? 그지? 그래? 그럼 맨날 번지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이렇게 풀라는 거야. 이 상태에서 절대값 떼고 변형 좀 하자는 거예요. 근데 되게 간단해. 왜냐면 절대값 떼면 뿔마 k가 되는데 k 넘어가면 하나는 0이고 하나가 2k가 되거든. 그래서 결국에는 저 3차 함수는 0 또는 2k 딱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k가 그러면 0일 때랑 k가 0보다 클 때랑. 근데 어차피 우리는 k가 0보다 클 때에만 관심이 있어. 그지? k를 1부터 시그마 하는 거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해야 될 거는 이 그래프를 그려서 얘가 마이너스가 되면 안 돼요. 같은 그래프에다 그려야지. 마이너스를 붙일 거면 우변에다 붙여야죠. 근데 어차피 0이니까. 응? 답지 좋지 않아? 선생님 몰라요? 맞아? 1 차이 난다고? 자, 보겠습니다. 선생님이 할게요. 봐봐.
지금 이 상태에서 절대값을 먼저 떼주세요. 원래 떼주기 전에 뭘 해주는 게 좋다? 우변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0보다 작을 때는 당연히 실근이 없다. 이거 이제 넘어옵니다. 그러면 절대값을 떼고 뿔마 k가 됐는데 마이너스 k일 때랑 그냥 k일 때랑 k가 넘어오면 는 0이랑 는 2k가 되죠. 함수는 요 함수인데 요거는 x의 x 빼기 3의 제곱이에요. 잘 보시면 인수분해가 중근을 포함한 형태로 간단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프를 그리기가 상당히 용이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돼서 3에서 접하는 이렇게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0을 갖다가 긋고 2k를 갖다가 그을 건데 여기가 1이고 0이고 비율 관계상 극대극소 차이 맨날 4죠. 여기 4고 자, 그럼 일단은 밑으로 지나가는 0일 때는 두 개의 실근이 나와요. 얘는 항상 두 실근이야. 두 개.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y는 2k니까 0보다 크게 지나가면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고 접할 수도 있고 위로 올라갈 수도 있죠. 그러면 2k 입장에서는 k가 1이면 2, 2면 4, 6, 8, 땡땡땡 이렇게 간다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3개, 그 다음에는 2개, 그 다음에는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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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 이렇게 간단 말이야. 실제로는 둘을 합쳐주는 거라서 이렇게 합쳐주시면 k가 1일 때는 실근의 개수가 둘을 합친 5개, k가 2일 때는 둘을 합쳐서 4개, 그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3개라는 거야. 그럼 이제 더하면 돼. 너네가 5 더하기 4 더하기 3 더하기 3 더하기 3 더하기 쭉쭉쭉 가서 이게 100보다 크길 바래요. 크다 100 이렇게. 그럼 이게 몇 개쯤 필요할까에 대한 이야기야. 자, 요거 일단 9죠. 9는 3의 배수입니다. 3의 배수 중에서 100보다 큰 최초의 3의 배수는 102가 돼요. 102는 3이 몇 개? 3으로 나누면 34, 34개예요. 그죠? 여기 3, 3개 있는 거 보이죠? 9니까? 34개니까 이거 31개입니다. 맞아요? 31개 더하기 2개는 33개겠죠? n의 최소는 33이 돼야 됩니다. 맞아요? 넘어갑니다. 똑딱. 자, 그 다음에 17번 보시면 다음과 같은 fx와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t의 교점의 개수를 gt라고 하겠대. 자, x를 이항을 시켜서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fx 더하기 x는 t로 바꿀게요. 이렇게 바꿔줘도 괜찮죠? 마이너스 x 플러스 t를 마이너스 x를 이항시켜서 이거를 우리는 동치 변형이라고 부른다고. 기억번. 만약에 fx가 x3승이면 gx는 상수함수다. x3승이면 x3승 더하기 x인데 x3승 더하기 x의 도함수는 3x제곱 더하기 1이고 3x제곱 더하기 1은 0보다는 크기 때문에 증가함수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엄격하게는 y는 x와 0에서 3중근을 가지는 개형인데 거기까지는 뭐 모르셔도 되고. 자, 그래서 이렇게 생겼고 는 t 아무리 갖다 구워도 한 점에서밖에 안 만나죠. 그러니 상수함수가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반화를 할 수 있어. 상수함수가 되려면 fx 더하기 x라는 함수가 어떤 개형이 돼야 돼? 저 함수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개형이 돼야 돼요. 물론 계속해서 감소하는 것도 괜찮아. 어느 쪽이건 도함수의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gt는 상수함수이구나. 그래서 요 기억번 옆에다가 뭐라고 써놓냐면 fx 더하기 x의 도함수의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결국에는 너의 도함수니까 f'x 플러스 1의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요게 되면 상수함수예요. 니은번 fx에 대해서 g1이 만약에 2면 gt가 3인 t가 존재한다. 자, g1이 2이면 몇 줄? 실근의 개수가 2개가 된 순간이 존재한다는 것은 그래프 개형이 어떤 개형이라는 거야? 분명히 극대극소 모두 가지는 개형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근이 2개라는 거는 하나에서는 접하고 하나에서 그냥 만난다는 소리니까. 그러면 극대극소를 가지는 개형이라는 거는
적당한 t를 갖다가 극대극소 사이로 그으면 분명히 세실견을 갖는 경우 역시 존재하겠죠. 니은번은 참입니다. 디귿번. gt가 만약에 상수함수가 된다면 fx는 극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자, gt가 상수함수면 fx의 극값이 존재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지금 누구에 대한 이야기야? fx에 대한 이야기야? 아니야. 우리는 누구에 대한 이야기야? fx 더하기 x에 대한 이야기야. 즉 디귿번 선지가 옳게 되려면 fx 더하기 x의 극값이 존재하지 않다가 맞는데 혹시 그때 fx의 극값도 존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는 있잖아. 봐봐. 얘가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는 거는 사실은 만약에 얘가 최고치 한계수가 양수면 f'x 플러스 1이 0보다 커나 같으면 돼요. 그러면 증가함수야. 그지? 근데 f'x 기준에서는 마이너스 1보다 커나 같은 거 아니야? 즉 f'x는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 얘는 극값이 없다고 말을 할 수는 없어요. 만약에 이게 fx 저게 마이너스 x였더라면 그러면 걔가 만약에 이제 gt가 상수함수였으면 fx 입장에서는 x를 더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fx도 상수함수가 이 gt가 fx가 극값이 존재하지 않는 게 맞아요. 근데 이제 얘는 거꾸로라서 안 되는 거야. 범위가 음수가 될 수 있잖아. 그지? f'x가 음수가 될 수 있으면 뿔만 섞여 있으니까 증가감소 극값이 존재한다. 그래서 디귿번은 틀렸습니다. 마지막 18번 보세요. 자, 다음과 같은 2차 함수 절대값 쉬운 함수인데 여기다가 ax 플러스 t라는 직선을 갖다 그어서 만나는 점의 개수를 ft라고 한다면 ft가 불연속인 실수 t의 개수가 딱 하나만 되도록 하는 양수 a의 최소값을 구해달래. 자, 기본적으로 우리 2차 함수는 0이랑 a분의 3을 근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0이 여기 있고 a분의 3이 이런 식으로 있는데 이 상태에서 절대값을 씌우면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우리가 ax 플러스 t라는 녀석은 직선입니다. 직선. 평행선이에요, 사실은. t값이 달라짐에 따라서 평행선들이 이제 위로 평행하게 그어지는 거죠. a가 양수니까 그림을 이런 식으로 그려놨는데 선생님이 한번 예를 들어볼게. 자, 만약에 직선이 ax 플러스 t가 이렇게 지나가. 자, 밑으로 지나가면 안 만나요. 올라가다 보면 뾰족한 점을 지나면 교점이 하나가 되면서 0에서 1로 불연속이 되죠. 분명히 얘기했어. 뾰족점을 지날 때가 우리가 교점의 개수가 달라질 수 있는 순간이라고. 또 올라갑니다. 착착착착 올라가다 여기 또 뾰족점 지날 수 있죠. 그러면 여전히 두 군데서 불연속 착착착 올라가다 보면 접할 수가 있어.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된다면 불연속점이 하나가 아니라 3개가 나와요. 근데 꼭 항상 3개가 나올까? 그렇지는 않다는 거야. 선생님이 지금 이 ax 플러스 t라는 직선을 좀 이렇게 완만하게 잡았지. 자, a가 아주 크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 착착착착 긋다가 접해지겠죠. 자, 이때가 최초의 불연속이야. 그 다음에는 계속해서 몇 군데냐면 2개지. 둘둘둘. 자, 뾰족점 지났다고 해서 교점의 횟수가 달라져? 그렇지가 않아. 여전히 2개야. 둘둘둘둘둘둘둘 계속해서 2개입니다. 아, 그렇다는 거는 기울기가 좀 작을 때와 클 때 뭔가 차이가 있다는 소리인데 그래서 그거를 누구랑 비교하면 좋을까? 기울기를. 바로 a분의 3 혹은 0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와 a를 비교하시면 돼요. 어차피 이 둘의 접선의 기울기는 같습니다. 대칭이기 때문에. 자, 0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미분을 해보시면 마이너스 3인데 그러면 절대값을 씌워서 뒤집었으니까 기울기가 3이거든. 즉 a라는 값이 3보다 만약에 작으면 이렇게 지나가다가 뾰족점을 먼저 만나. 그지? a라는 값이 3보다 크면 가다가 접하는 게 먼저야. 접하는 게 먼저면 불연속점이 하나지만 뾰족점을 먼저 만나는 게 하나면 불연속점이 3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a는 3보다 크거나 같은 것까지는 허용이 된다. 그래서 a의 범위는 3보다 커나 같다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이 그래프를 그려놓고 직선을 이제 다양하게 a의 기울기에 따라서 판단을 하면서
실근의 개수의 연속성, 불연속성을 판단할 수 있으면 됩니다. 넘어갑니다. 자, 19-1, 2번 두 개 있는데 19-1번 한번 해보세요. 19-1번 한 개 하고 뒤에 있는 절대값 미분 가능성 할 겁니다. 한 개 해보세요. 19-1번 hx를 대놓고 fx 빼기 gx라고 문제에서 줬죠. 이렇게 줄 때도 있고 여러분이 도입을 줘야 될 때도 있는데 얘는 이제 좋습니다. 그냥 오늘 내용이 지난 시간 내용보다 좀 어려운 내용이에요. 좀 더 심한 내용입니다. 사실. 근데 이거를 좀 해놔야 우리가 내신 때 조금 편해요. 왜? 틀렸어? 5번이라 적혀 있는데. 아, 기억니은 디귿이겠죠 뭐. 왜 색칠놀이 하고 있죠? G'과 F'의 그래프를 토대로 우리는 뭘 판단할 수 있냐면 H'X의 부호를 판단할 수 있어요. H'X의 부호를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은 걔를 가지고 HX를 그릴 수 있습니다. 전형적인 차이 함수 문제인 건데 자 볼게요. 일단 fx의 도함수와 gx의 도함수가 어떻게 생겼냐면 여기서 x축은 어디 있는지가 중요하지 않아. 둘이 어디서 만나는지가 중요해. 지금 마이너스 1과 2에서 만나요. 이쪽이 f'이고 이쪽이 g'입니다. 잘 보시면 f'x의 최고차항이 음수인 걸로 봐서는 미분하기 전의 함수 fx의 최고차항도 음수였을 거야. 그지? 그러면 hx가 다음과 같으니 h'x도 f'x에서 g'x를 뺀 것이 됐을 거야. 자, 이렇게 될 텐데 우리는 그래프에서 구간별로 f'과 g'이 언제 누가 더 큰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로선을 그어서 h'x의 부호를 정해주자는 거야. 어차피 마일과 2에서 0이 되는 건 당연하죠. 그리고 마일보다 작을 때는 F가 더 아래에 있습니다. G가 더 위에 있다는 건 음수 쪽에 있어요. 이쪽에 있어야 되고 여기서는 F가 더 위에 있죠. 여기 있고 그 다음엔 여기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H'X라는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졌어야 돼. 이렇게 생겼어요. 그럼 이걸 토대로 hx를 그려보시면 마일과 2에서 각각 극값을 갖는데 마일이 극대가 아니라 극소가 돼야 되겠지. 감소, 증가, 감소.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기억번. 마일부터 2 사이에서는 hx는 증가한다. 참이죠. 니은번. 2에서 극대값 갖는다. 역시 참입니다. 디귿번. hx는 0은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갖는가. 자, 우리 19번의 두 번째 줄 보시면 F0은 G0 밑줄. F0과 G0이 같다는 거는 뭘 말하는 거예요? H0이 0인 거예요. H0이 0이라는 건 무엇을 알려주냐면 X축의 위치를 알려줍니다. 자, 0은 대충 요 정도쯤에 있습니다. 즉, 요렇게 지나가야 돼요. 즉,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갖는 게 맞죠. 디귿번은 참입니다. 넘어갑니다. 하나 더 해볼게요. 다음 페이지 볼게요. 뭐 해볼까? 20번에 1번 한번 해보세요. 20번에 1번. 다음 그래프를 보면서 우리가 hx라는 함수가 동그라미 극소가 되는 x를 구해달래. 극소. 그러면 hx가 극소가 되려면 h'x의 부호가 어떤 식으로 변화해야 되는지를 알 것이고
h'x의 부호가 그와 같이 변화하기 위해서는 f'x와 g'x가 어떤 관계를 만족을 해야 되는지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굳이 그래프를 다 안 그리셔도 됩니다. 부호 변화만 생각하시면 돼요. h'x가 극소가 되려면 h'x의 부호가 뭐에서 뭘로 바뀌어야 돼? 음수에서 양수로 바뀌어야 되죠. h'x의 부호가 음수에서 양수로 바뀐다는 거는 처음에는 f'과 g' 중에서 누가 더 컸다는 거야? 처음에는 f'보다는 g'이 더 컸기 때문에 음수였다는 거지, 그지? 즉 처음에는 g'x가 더 컸는데 어떠한 점을 지나면서 f'x가 더 커지는 시점을 찾으시면 돼요. 그럼 어디겠어? D에 있는 거 아니야, D? 그지? 자, D라는 점 주변을 보세요. D보다 왼쪽에서는 G'이 더 위에 있지. D보다 오른쪽에는 F'이 더 위에 있지. F' 빼기 G'의 부호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었겠지. 네, 이렇게 판단하고 넘어간다고. 자, 다음에 절대값 미분 가능성입니다. 21번 보세요. 굉장히 간단하죠. 다음과 같은 fx에 대하여 gx는 절대값 fx인데 밑줄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 그럼 실수 전체에서 미분이 가능하려면 fx가 3중근을 가져야 된다고 했어. 근데 보니까 fx는 실근이 이미 누군지 나와 있어. 누굴 실근으로 가져? 0을 실근으로 갔잖아. x제곱 인수로 가지니까. 그러니까 a는 얼마일 수밖에 없어? a는 0이죠. 그래야지만 0을 3중근으로 갔지. 끝이에요. 이렇게 바로 해석한다고 그냥. 자, 22번 해보세요. 4차 함수이고요. 근데 4차 함수의 절대값은 쉬운 함수에 대한 이야기야. x는 1에서는 미분이 가능하고 그리고 x는 1에서 극소값을 갖고 마일과 0에서도 극소값을 갖는데 어떤 모습일까? 그리고 1에서는 미분이 된대요. 일단은 절대값 함수가 극소값을 갖는 상황이 어떤 데서 극소값을 가질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4차 함수에다가 x축이 슉 지나가서 접어 올리면 뾰족뾰족한 점들은 다 극소값이 되는 거예요. 그 점에서. 그죠? 절대값을 씌우면 뾰족뾰족해집니다. 근데 1에서는 극소를 가질 뿐만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미분이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 그럼 1에서는 사실은 어떤 상황일까? G'1은 얼마일 수밖에 없을까? 애초에 미분이 되면서 그 점에서 극소를 가지려면 그 점에서의 미분 계수가 0이 돼야 되겠죠. 그죠? 뾰족하지 않고서는 미분 계수가 원래 0인 순간이겠지 뭐. 그러니 G'1은 뭐가 된다? 0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미분이 되면서 1에서 극소를 가지려면 G'1이 0이야. 근데 G1도 0이야. 그렇다는 거는 GX는 1에서 X축과 접한다고. 함수값과 미분계수가 0이면 그 점에서 X축과 접해요. 됐죠? fx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그래 놓고 두 군데서 더 극소가 돼야 되는데 마일과 0. 그럼 어떤 상황일까?
1에서는 접하고 절대값 함수를 그릴 생각을 하지 말고 fx를 그릴 생각을 하셔야 돼요. fx 4차 함수가 어떤 모습일까? x축이랑 어떻게 만날까? 이런 상상을 해야 된다고. 일단 4차 함수가 1에서는 접한다는 건 알겠어. 그리고 어떤 경우에 그 값을 갖는다고 했냐면 미분이 안 되는 점에서도 극소를 갖는다고 했지. 그래서 여러분이 찾을 수 있는 가장 간단한 개형은 이거예요. 이렇게 생겼다고.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절대값을 씌우면 이 부분만 뾰족해지면서 보시다시피 마일과 0에서 극소를 갖게 되지, 그지? 얘는 원래 극소야. 이렇게 된다고. 다 했죠. 그래서 fx라는 함수는 뭐다? fx는 x 플러스 1 곱하기 x 곱하기 x 빼기 1의 제곱. 우리는 g2를 구하고 싶지? x 플러스 1 x 빼기 1의 제곱. 이렇게 넘어가도 되죠? (23번) 해보세요. 사차함수이고 fx 빼기 k로 정의를 했고 a에서만 미분 가능하지 않을 때, 즉 한 점에서만 미분 가능하지 않을 때, 즉 4차함수 개형이 남미 또는 아프리카구나. 삼중근 갖는 개형이구나. 사실 근데 그거는 너네가 미분을 해보면 바로 알 수 있다. 그래프를 그릴 수 있기 때문에. 보세요. 자, 우리는 절대값 fx-k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0이 되는 순간을 관찰을 하셔야 되고 얘가 0이 되는 순간을 본다는 거는 fx가 k가 되는 순간을 관찰을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죠? fx에다 y는 k를 갖다 긋는다고. y는 k를 그어서 접하면 미분이 안 되는 거고 만났는데 접하지 않으면 미분이 안 되는 거야. 자, 근데 fx라는 함수를 도함수를 이제 구해봤고 미분에서 인수분해 도함수 그렸고 도함수 토대로 fx 그렸어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감소 감소 증가 비율관계상 마일 2 여기가 3이 됩니다. 3대1 삼중근 개형이라고 이야기했죠. 자, 근데 A에서만 미분이 안 되게 하려면 K 값이 이렇게 지나가야 된다고. 그래야지만 마이너스 1에서 3중근, 3에서는 단일근을 가져요. 그래서 이게 K예요. 즉 K는 얼마냐면 마이너스 1에서의 함수값이야. 주어진 F-1을 구하시면 되겠죠. 1 빼기 6 더하기 8 더하기 13 이렇게 되겠네.
맞나? 맞는 것 같아요. 21 빼기 5, 16 나오나요? 자, 그랬을 때 그러면 미분이 안 되는 점은 3. 요게 이제 A죠. 그래서 3에서 미분이 안 되고 그때 K값은 16이다. 3하고 16이 나와요. 16하고 3이 되겠죠, 답은? 넘어갑니다. 자, 24번 선생님 설명하고 식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최고차 함계수가 1자리 4차 함수 fx. 실수 t에 대해서 역시 절대값 fx-t에 미분 가능하지 않은 점의 개수, 즉 fx는 t를 갖다가 그었을 때 만나되 접하지 않으면 미분이 안 되는 거야. 근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f'x의 실근은 1과 4밖에 없대. 자, 도함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는 거는 어떠한 상황이냐면 f'x가 약간 이렇게 생겼다는 거야. f'x가 두 실근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은 f'x가 어디선가 접한다는 이야기예요. 너가 접한다는 거는 이렇게 3중근을 가지는 계형이라는 거죠. 그래서 가번 조건에 따르면 f'x의 실근이 1과 4라는 거는 첫 번째 이렇게 생겼거나 여기가 1이고 여기가 4거나 또는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야. 여기가 1이고 여기가 4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거야. 둘 중에 뭔지는 모르겠어요. 자, 그래 놓고 지금 t는 2일 때와 t는 마이너스 25일 때만 불연속이래. 자, 첫 번째 계형을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다 y는 t를 갖다 그으면 처음엔 실근이 없어요. 즉 미분 불가능한 점의 개수인 단일근의 개수가 0이야. 즉 미분 불가능한 점의 개수만 세볼게. 0, 0, 0, 0 접할 때까지는 0이에요. 실근은 하나지만 중근이니까. 자, 이때는 접하지 않죠. 이때는 미분 불가능한 점의 개수가 2개야. 둘 가다가 접하는 순간이 생기는데 왼쪽에선 미분이 안 되고 오른쪽에선 미분이 되면서 순간적으로 미분 불가능한 점의 개수가 하나가 됩니다. 다시 둘 이렇게 간다고. 즉, 여기가 2고 여기가 마이너스 25구나. 이렇다는 건데 마지막에 답원 조건. fx는 0은 밑줄 4보다 큰 실근. 만약에 이 경우면 x축이 이렇게 지나갑니다. 즉 실근이 2개인데 둘 중에 하나는 4보다 크고 하나는 4보다 작아요. 즉 첫 번째는 답원 조건을 만족을 하죠. 근데 두 번째 계형은 역시 x축이 이런 식으로 2와 마이너스 25 사이로 지나갈 텐데 1보다 크고 작은 실근이 나오긴 하지만 4보다는 큰 실근을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답원 조건에 위배됩니다. 우리는 이 상황이 끝. 이런 문제라고. 마지막에 fx 도입 주면 어떻게씩 세우면 될까? 보조선 얘를 기준으로 자 비율 관계상 1, 4 여기 5가 되거든. 즉 식은 어떻게 쓴다? x 빼기 1에 3승 세제곱 x 빼기 5에 1승 더하기인데 자 최고차항의 개수 정하셔야 돼요. 최고차항의 개수 같은 경우에는 거리곱을 이용하시면 사실 되게 쉽고 그냥 4에서의 함수값이 마이너스 25다 가셔도 됩니다. 거리곱은 3, 너가 1이니까 세제곱 곱하기 1 곱하기 최고차항. 자, 27a가 되는데 27a가 너와 너의 차이인 27이에요. 즉 a값은 1, 끝. 이런 문제입니다. 어이 뭐야 1이라고 나와있네. 이씨. 됐죠? 최고차항은 사실 안 줘도 돼요. 그래서 자 지금 5시 52분 정도인데 뭐 넉넉하게 7시까지